네,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인맘님, 조직론이라고, 예, 맞습니다. 조직론. 제가 지금 행정학에서 조직론도 있고요. 경영학에도 조직론이 있죠. 예, 조직론에 나오는 얘기인 거 맞습니다. 예,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다. 클레어님, 해와 달님, 검찰 해체하라. 성상우님, 어쩜 세월호 때와 이렇게 똑같은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한치도 안 틀리죠. 근데 이런 정권을 좋다고 찍어놓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기가 찹니다. 예. 자, 그리고 더 열받는 거는요, 이런 자들하고 협치를 하자고 했던 국회의원이 있다라는 거. 그래요. 일반 국민들은 무지몽매해서 그렇다 치고, 그래, 좋은 대학 나오고 국회의원 몇 번 헤쳐먹은 니네들, 운동권 몇 번 해가지고 진짜 잘 나갔다는 너희들은 이 와중에서 협치를 저런 놈들하고 협치하자 그랬냐고. 협치가 되겠냐고. 아유, 진짜. 박용진, 아유,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유, 얼어 죽을 협치, 진짜. 아유, 씨. 예. 진한여름님, 문재인 정권 때 갔다는 전부 사퇴했습니다. 당연하지. 사퇴 정도가 아니지. 아유, 진짜.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김만배 녹취록 속 진실. 천화동인은 유동규 거야. 심지어 이건 유동규 몫으로 해놓은 거야. 라는 대화가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얘기 준비를 했습니다. 김만배 녹취록. 참 말로는 많이 들었죠. 그리고 한두 문장, 이런 문장이 나온다, 이런 발언이 나온다 라는 얘기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전문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단편적인 내용은 검찰이 찔끔찔끔 흘려준 것이었어요. 찔끔찔끔 흘려준 그 내용만 보면은 마치 화천대유도 천화동인도 아니 대장동이 이재명 것인 양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녹취록 전문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자,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노래방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이들이 노래방에 앉아가지고 이 대장동의 이익 분배를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이거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좀 더 달라 그러는다고 그러고 지분이 원래 몇 퍼센트였다가 몇 퍼센트로 줄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럽니다. 이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이 분배를 짜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너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유동규는 약간 불만스럽지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승질을 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니 누구를 감아떼기로 하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이익 분배를 놓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학은 대체로 보면은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네. 김만배 녹취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규 집은 아니까 700억을 줘! 라는 표현 말이죠. 동규 집은 아니까 700억을 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김만배와 정영학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에 유동규도 같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해보자. 자, 내가 이렇게 해보자. 내가 동규한테 동규 집은 아니까 700억을 줘. 응? 700억? 정영학, 예. 만약 이걸 줄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걸 줄 수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을 내가 유동규가 만약에 차렸는데 그것을 내가 비싸게 사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없어? 있어? 없어? 예. 그러니까 김만배 그럽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야. 라는 식으로. 자, 보이십니까? 예. 동규한테 700억을 줘. 동규 지분 아니까. 자, 동규 지분. 예. 자, 검찰은 지금 이 동규 지분을 뭐라고 지금 주장한다? 이게 이재명 거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녹취록 어디에도 이것이 이재명 지분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동규 지분 아니까 내가 동규한테 700억을 줘. 응, 700억을 뭐 동규 지분 아니까 요 얘기를 한 거죠. 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내가 동규한테 700억을 줘. 내가 동규 지분 아니까. 그치? 예. 비상장 주식을 내가, 그러니까 동규가 만약에 뭘 차렸는데 그걸 내가 비싸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야. 그 말고 그보다 좋은 방안이 있어? 있어, 없어? 없잖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김만배가 하는 얘기는 유동규한테 700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유동규가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그 회사를 비싼 값에 김만배가 사는 것처럼 해서 돈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유동규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렸고 그 유원홀딩스에 돈이 들어간 것까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검찰은 유원홀딩스에 들어간 돈을 전부 다 이재명한테 갈 그 정치자금이라는 식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 보면은 아닌 거야. 유원홀딩스는 누구 거? 그냥 유동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동규 회사에 700억을 주겠다라고 김만배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 맞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정영화하고 김만배, 유동규가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는 게 소문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소문이 많이 났는 거에 대해서 유동규가 되게 불만을 터뜨려. 아, 이거 뭐 입조심을 해야지. 입조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말이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니,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나무기가 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왜 해? 그게 내 거라는 얘기를 왜 해? 라고 하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형이 좀 오버한 건데,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 네 거란 거 사실 다 알아. 그리고 유동규가 그래요. 아니, 형이고 나무기고 누군가가 말을 떠들어댔으니까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사람을 가볍게 처신하고 그래.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화동에 이런 소송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 누가? 나무기가. 유동규 여기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게 내 거라는 걸 왜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무기가 소송을 낼 거다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거기서, 천화동인 1호가 내 거다, 유동규 거다란 말을 왜 해요? 괜히 쓸데없이.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해요.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누군가가 이거는 유동규 몫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다음에야 누가 그걸 알겠어요? 김만배.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 유동규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자, 이 대화에서 여러분 뭘 느낄 수가 있을까요? 자,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거라는 거를 이 화천대유 직원들이 막 다 알고 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소문이 많이 퍼지고 여기저기 말이 나오니까 유동규가 짜증을 낸 거야.
아니 그 얘기를 왜 자꾸 하고 다녀요? 아니 그거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 나무기가 여기저기 소송한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나간 것 같아. 에? 아무도 몰라 그거 너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김만배는 나중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 말은 안 하지만 너라는 거 다 알아.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요. 또 보면. 여하튼 이 얘기를 다 보면은 이 녹취록을 자세히 보면은 아니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전체적으로 쫙 훑어보면은 아 천하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구나. 유동규는 천하동인이 직거라는 거를 숨기려 했구나. 그런데 이것이 여기저기 소문이 난 걸 가지고 되게 불만을 터뜨렸구나. 그리고 천하동인 1호를 통해서 유동규가 받을 돈은 700억이구나. 녹취록을 다 읽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동규, 비밀을 지켰었어야죠. 아, 비밀이 어떻게, 그게 안 돼. 유동규, 아니, 비밀이 지켜지면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야죠. 지금 너무 많이 퍼져나가서 이거 두고두고 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동이 너무 가벼웠어. 그리고 얼마를 벌었네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 나오고 아 참 그 애석한 일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에서 직원들이 많이 안 거지.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 사람은 남욱인 걸로 보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에서 직원들이 많이 안 거지. 천하동인 1호가 남들은 다 네 걸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건 다 알아. 자,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유동규 거라고. 유동규하고 김만배가 둘이서 하면서 이건 네 거 맞아. 네 건데 그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큰일 났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천하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 아니라 이재명 것이라면 여기서 적어도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 야 이거는 사실 시장님 거잖아. 근데 시장님 몫이 좀 줄어야 될 것 같아. 네가 좀 전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원래 700억을 하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분이 700억 아니야. 라고 했겠죠. 맨 앞에 나왔던 얘기 내가 네 지분 유동규 지분 아니까 700억을 주는 거야 라고 아니라 이거 시장님 지분이 700억이니까 700억 주는 거야 내가 아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전부 다 자연스럽게 천하동인 1호는 유동규 거고 그래서 유동규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동규는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김만배는 자기가 여기저기 나눠줘야 되니까 뭐 정영학한테도 나눠줘야 되고 남욱한테도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조우형 뭐 이런 사람한테도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줄 수 있는 액수를 줄이려고 드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이 천하동인 1호를 외형상으로는 유동규 것이 아니라 남욱의 것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김만배는 천하동인 1호를 자신의 누나하고 부인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법정에서는. 하지만 또 이 녹취록 속에서는 야 이게 천하동인 1호가 차명으로 남욱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남욱이 지꺼 내놓으라고 지꺼라고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차명으로 남욱 것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남욱이가 이거 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잘못 이렇게 되면 유동규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이게 아마 앞쪽에 한 15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욱이 소송을 걸면은 한 600억 정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유동규는 돈을 못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볼 때 유동규 저거 죽어. 공무원이 돈거래하면 안 되는데
그 유동규 저거 저래가지고 저러다 죽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보실까요? 정영학하고 김만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그럼 소송이 좀 오래 걸립니까? 김만배, 뭐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 조정을 하면 되지. 김만배, 나무기가 소송을 1000억짜리를 걸면은 한 600 얼마로 조정하면 돼. 아, 정영학, 아, 네네. 김만배, 그러면 동규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나무기가 주겠니? 합법적으로 본인 것이 됐는데? 즉 뭐다? 유동규의 몫을 나무기가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유동규 것이 아니라 이재명 것이었다면, 아유, 이재명은 못 가져가겠네. 라고 했겠죠. 근데 유동규가 못 가져간다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뭐 정영학하고 김만배가 세금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세무를 어떻게 하고 뭐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막 이렇게 한 얘기를 하고, 정영학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난번 세금은 설명을 드렸고요. 하니까 김만배가 그렇게 그거 이상 없어. 그거 뭐 어때? 공무원에게 돈 거래는 말이야. 너는 모르는 걸로 하고, 내가 볼 때 유동규 저거는 죽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유동규가 돈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지 몫을 너무 많이 내놓으라고 해서 저러다가 죽어 저거 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등장합니다. 보이시죠? 자, 이래도 대장동에 이재명 몫이 있습니까?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다음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이 김만배 녹취록, 이걸 시중에는 이게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게 그 노래방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노래방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 김만배이기 때문에 김만배 녹취록이라고도 하고요. 녹음을 한 사람이 정영학이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녹음된 장소가 노래방, 제가 볼 땐 단란주점 비슷한데 노래방, 단란주점에서 했기 때문에 노래방 녹취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노래방 녹취록 혹은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은 김만배와 유동규가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니 얼마 줄까, 내 얼마 해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씩 나눠줘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도 나온다? 약 30여 쪽이 되는 녹취록 안에서 나무기 얼마를 줘야 된다, 이걸 안 주면 나무기 어떻게 할 거다 라는 얘기 나오고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박영수와 곽상도한테는 돈을 어떻게 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보여드릴까요? 유동규와 김만배가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익 분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 한참 나누는 얘기를 하다가 유동규가 길게 얘기를 해요. 나는 공동비가 있으면 공동비 정리하고 그 지분대로 각자 배당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먼저 배당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비를 어떻게 책정해서 얼마를 썼느냐, 이런 부분만 명확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배당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배당이다 먼저 나오다 하다 보니까 이 영역이 다 내용으로 보이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자, 유동규가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익 분배에서 비용 문제, 비용을 어떻게 분납할 것인가를 가지고 누가 출자를 했건 누가 비용을 얼마를 냈기 때문에 얼마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보면은 유동규가 자신이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에서 이거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하고 이익 분배는 이렇게 했어야죠 라고 지가 의견을 말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좀 이상한 짓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라고 까불락거리는 거지. 김만배한테 핀잔을 주는 거지.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열심히 뭔가를 설명하고 유동규는 중간중간에 핀잔을 두고 퇴짜를 놓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해요. 김만배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양반 지금 환갑 다 돼가. 환갑 넘었나? 근데 김만배보다 나이가 어린 유동규가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700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쩌다 보니까 400억까지 줄었어. 근데 비용을 나무기 너는 얼마가 들었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고 또 걔네들은 나보고 떼먹었다 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입장을 막 열심히 설명을 해요. 돈을 많이 못 주는 거. 700억 줘야 되는데 400억밖에 못 주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대장동은 누구 거다? 유동규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간 돈은 말 그대로 대장동 사업의 이익이 유동규한테 분배가 된 거예요. 그건데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이재명을 물고 늘어집니까? 그걸 가지고 왜 김용, 정진상을 물고 늘어집니까? 돈을 번 사람은 유동규예요. 유동규한테 간 돈은 유동규 돈이에요. 유동규가 700억 혹은 400억을 자기가 확 그냥 땡겨 쓰지 못하니까 찔끔찔끔 10억씩, 5억씩, 2억씩 이렇게 받아간 거예요. 그게 마치 이재명한테 주는 정치 자금인 것처럼 혹은 뇌물인 것처럼 검찰이 자꾸 색깔을 입혀놓는 거예요. 유동규는요, 사실 이 천화동인 혹은 화천대유 혹은 대장동이 지 거라는 게 드러나면 얘는 감옥에 앞으로 몇 년을 더 썩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야? 자기가 공공기관을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뒤로는 자기가 그 사업이 지 거였던 거 아니야.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실은 이거 내게 아니고 이재명 거였는데 나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400억이고 700억이고 간에 이렇게 100억대 넘어가면요. 그걸로 자기가 사적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유동규는 뭐 뇌물죄가 되든 뭐 이익충돌죄가 되든 하여튼 무슨 죄가 되든 뭐 제가 볼 때 뭐 배임, 업무상 배임도 되겠네. 그런 죄가 되든 뭐가 되든 해가지고 얘가 상당히 오랫동안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신 내 거 아니고 다 이재명 거야. 씨. 이래버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돈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나 사후에 정산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유동규는 선택지가 없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미 자신들끼리 대장동 일당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록에서 보듯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유동규 거라는 게 드러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화천대유는요. 유동규,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공동 경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고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이익 분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천대유에서 돈을 얼마,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사이에 돈을 얼마씩 나눠주자 요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동규는 단순히 김만배한테 사업상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긴 뇌물 사범이 아니라 사실은 지 사업을 하면서 지가 공직에 있으면서 지 사업을 한 거야. 사익을 취한 거죠.
진짜 이거는 배임이죠. 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이거를 뭐 이상하게 이렇게 보려고 그래. 그걸 왜 어떻게 이재명 거라고 그래. 자, 그리고 만약에 화천대유든 천화동인이든 이재명 것이 되면은 곽상도한테 돈을 50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재명한테도 했겠죠. 이재명 당신한테 돈을 얼마 줄게? 10억 줄게, 20억 줄게. 그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만약에 화천대유가 진짜 이재명 거였으면 아니 곽상도한테 50억 주는데 이재명한테 기껏 해봤자 20억 그것도 그중에서 실제로 간 건 6억 이렇게밖에 안 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거나 이 녹취록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 천화동인 화천대유는 유동규 거야.